네,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.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. 이재명 대표, 한동훈 비대위원장 서로 또 뭐라고 했어요? 네, 서로를 향해 사기꾼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요. 포문을 연 건 이재명 대표였습니다.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예금자 보호법 한도 상향 그냥 지금 하라는 겁니다. 이거 보통 사기꾼이 하는 일 아닙니까?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 하겠습니다.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그러던데 정책 사기라고.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니까 이건 사기다 이런 거네요. 네, 그러자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사기꾼이라고 맞받아쳤는데요.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예시로 언급했습니다. 민주당이 조건을 내세워 이 법안을 처리할 것처럼 하다가 막상 정부 여당이 조건을 수용하니까 안 하겠다고 사기를 쳤다는 거죠. 정부 여당을 향해 사기꾼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 소속 원내대표에게 할 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는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. 누가 누구한테 사기꾼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, 그럼 왜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할 것처럼 해놓고 왜 또 안 하는 거예요? 총선표를 따져보니 지금은 아니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. 국민의힘이 공약한 예금자 보호 액수를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늘리면 은행 부담이 커져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. 민심의 악재가 될 수 있죠. 민주당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에 협조를 하면 양대 노총의 표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.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데도 총선 뒤로 미루는 건 여야가 똑같은 거죠. 네,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. 자, 두 사람 어제 분위기 훈훈했어요. 그런데 하루를 못 걷습니까? 네, 이 두 사람 어제 명문정당을 강조했죠. 명문정당 얘기를 하셨어요. 우리가 이제 다 같이 하나 된 힘으로 왔는데 친문과 친명을 나누는 프레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고 명자와 문자를 따서 명문정당을 만드는 것이 바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다. 그러니까 친문도 친명도 없다. 우리는 하나다. 명문정당. 그런데 하루를 못 간 거예요? 네,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친명이 친문을 압박하고 나섰거든요. 임정실장 같이 유력 정치인이 윤석열 정권의 심장과도 같은 곳에 출마해서 승부를 봐야 정치적 위상도 높아지고 또 이제 후배들도 그걸 본을 따서 배우잖아요. 압박하는 친명계를 향해 친문들도 불편함을 드러냈는데요.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경쟁에도 금도는 지키라고 날선 반응 보였고요.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걱정하신 거고 이재명 대표는 용광로라는 표현까지 써서 단합을 위한 상당한 노력들을 해나가지 않을까. 자, 공천 앞두고 있어서 이 명문정당으로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기도 해요. 네, 민주당은 당장 내일부터 일부 후보를 컷오프하고 경선에 나설 후보들을 발표합니다. 현역 평가에서 하위 20%에 포함된 의원에겐 개별 통보도 되는데요. 친문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. 누구예요? 이 사격 황제 진종호 전 선수인데요. 국민의힘을 지원 사격했습니까? 네, 진종호 대한체육회 이사가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했는데요. 입당식 함께 보실까요? 정치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그게 아니면 제가 어떻게 세계 사격계 고트인 진종호 선수 옆에 이렇게 앉아 보겠습니다. 스포츠인들이 함께 힘을 합치면 더 나아간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영입설이 계속 나오더니 결국 영입했나 보죠. 네, 그동안 이영표 선수, 박지성 선수도 언급됐었죠. 우리 진짜로 그냥 때리시면 그게 더 훨씬 더 가능성이 높으니까. 이영표 선수 영입 제안에 고사했고요. 박지성 선수도 정치에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선거 때만 되면 이 유명 스포츠 스타 영입들 많이 되죠. 네, 지난 지방선거 때 차유람 당구 선수도 입당했다가 다시 당구계로 돌아갔죠. 문대성, 조은현 전 의원 등도 어렵게 국회에 입성했는데 재선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. 총선 때마다 대중들 시선 끌기용 영입이라는 일부 지적도 있는데요. 반짝 입당이 아니길 바랍니다. 네,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